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빈부의 격차와 화폐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부의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1학기 이런 학기가 있고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이렇게 시점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직업을 갖든 또는 똑같은 공부를 하든 사람마다 개개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10을, 즉 10문제 중 10문제를 맞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8점 8개를 맞히고, 어떤 사람은 6개를 맞히고, 어떤 사람은 4개를 맞히게 됩니다. 즉 따라서 어떠한 상층부에서는 항상 똑같하게 10문제 중 10문제를 맞히고, 하로 내려갈 경우 10문제 중에 4문제만 맞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다시피 학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점수를 화폐 양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학기 중간 때 1점으로 한 문제당 1점으로 했을 때 영희는 10점을 맞게 되고, 철수는 8점, 민수는 6점, 태연은 4점을 맞게 됩니다. 이랬을 때 1등과 꼴등의 차이는 6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6점 정도만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말이 됐을 때 이 배점이 한 문제당 4점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40점, 32점, 24점, 16점에서 24점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갑자기 빈부의 격차는 확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이 되었을 때 배점이 8점으로 바뀝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둘 간의 점수 차이는 이제 48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 2학기 기말 때 10점이 된다면 이 둘 간의 격차는 60점으로 엄청난 격차를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기 제일 처음 봤을 때 점수는 이 반에 6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꼴등과 1등의 차이는. 이럴 땐 바로 빈부의 격차가 작았다는 겁니다. 빈부 격차가. 그러나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배점 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율로 놓고 따진다면 10대 4, 이 경우도 10대 4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렇게 벌어진 틈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2점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배점이 10이 됐을 경우 이 벌어진 틈이 20이라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이 벌어져 있는 최대.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화폐 시장, 즉 경제 시장에서 벌어진다면 이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 철폐,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틈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가 중산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학교에서 벌어진다면 이럴 경우 우리는 시험이 아닌 다른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기만의 능력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점수대를 메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는, 즉 어떤 사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 사회 자체가 커지고 경제 환경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차이고, 그 차이를 메꾸는 방식이 바로 서비스와 그다음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빈부의 격차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 빈부의 격차를 얼마나 사회적으로 제도로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화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던 이 점수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다면 이때 이 자산의 가치에서는 더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에서는, 즉 예전에 1억 원 하던 서울 집값과 1,000만 원 하던 광역시의 집값이 9천만 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이제 10억을 하고 이게 1억을 하면 이 차이는 9억이 됩니다. 즉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인간들, 그리고
이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 하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분노는 더더욱 커 올라고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다. 즉 1,000만 원 정도에서는 1억까지 어떻게 나의 힘으로 가본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단행한 게 바로 전부 뒤에 있는 공을 빼자는 게 바로 화폐 계획입니다. 이 뒤에 있는 공을 전부 빼버리면 즉 10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즉 10억짜리는 1억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얼마를 날리게 되냐면 9천만 원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 1억이 됐던 이거는 공을 떼면 1,000만 원이 되니까 9천만 원이고 이게 9억이 되는 겁니다. 9억이 날아가고 여기 9천만 원이 날아가고 했을 때 이 분배의 격차는 다시 6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폐 개혁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화폐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